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금 이거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말을 하다가 자꾸 꼬여가지고 다시 찍게 되네요. 이번에는 말이 꼬여도 그냥 영상을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찍을 때마다 10분, 15분씩 소요가 되는데 두 번 찍고 세 번 찍게 되면 30분이 소요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탑 관련 이제 영상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기능사로서 아니면 뭐 산업기사나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은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요 정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철탑을 보면은 이제 전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지나쳐 가지만은 이제 전기를 공부하게 되면 철탑을 보게 되고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전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을 보게 되고 스위치를 보게 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철탑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차를 타고 가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럴 때마다 건반장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구나라고만 머릿속에 좀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어떤 용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적에 요 영상을 보시면은 좀 사진을 이제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기능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죠. 저희 산소 이장하면서 거기 앞에 철탑이 있어갖고 찍은 거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요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19년도, 그러니까 16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에 제가 이제 3, 4, 5 송전솔로와 전력구, 이제 개착 구간을 이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설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현장 사진들을 일부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철탑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철탑이 들어오게 되면은 송전솔로가 깔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이게 송전솔로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과지 선정할 적에 주민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경과지 선정을 하게 되고 주민 설명회도 마을별로 리별로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받고 이제 하게 되고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계속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지 선정이 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송주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갖고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전기 요금도 감면해주는 그런 법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선화지 지역에 뭐 거리를 가지고서 직접 지원이나 간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성조설로 건설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어렵다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전솔로라는 거는 이게 철탑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이제 전기 철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철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송전을 할 적에 이 철탑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이 철탑을 통해서 뭐 1호사나 345를 이제 보내고 또 중간에 변전소를 통해서 승합을 해서 765로도 345나 765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765는 다시 345로, 345는 다시 154로 해서 일반 수용가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 일반 수용가는 대부분 90%는 다 154를 쓰게 되고요. 154 변전소에서도 이제 22층 국회V 배전급으로 또 우리 일반 수용가로도 보내주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22.9 케이블을 직접 받는 건물들도 있고
우리가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380이나 이제 220을 받는 경우도 있죠.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이제 현수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철탑과 이제 가공 전선을 절연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 지선이라는 거는 우리 철탑 맨 끝에 이제 설치가 돼 갖고 쭉 철탑들별로 맨 위에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전선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가공 지선이라고 하고, 이 가공 지선이 설치되는 목적은 직경례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낙뢰가 치게 되면은 높은 데를 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 높은 곳은 우리가 맞게 되면은 낙뢰가 쳐갖고 맞게 되면 이제 직경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경례로부터 우리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공 지선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공 전선이라고 합니다. 가공 전선에 사용되는 거를 우리가 ACSR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65 KV 같은 경우는 480 스퀘어 6도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표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345 송전솔로를 쓸 적에는 가공 전선에 ACR을 쓸 적에는 480 스퀘어 4도체짜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154 같은 경우 330 스퀘어 2도체. 뭐 여기는 지금 한도체짜리 썼는데 1도체짜리 썼는데 아마 300이나 240 스퀘어짜리 썼을 겁니다. 용량이 이제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레기가 여기 보면은 가공 전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ACSR이 들어와서 현수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꼽혀집니다. 다시 현수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피레기, 얘가 지금 피레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니 케이블 헤드 부싱이에요. 그래서 낙뢰가 치게 되면은 여기서 피레기에서 방전을 시키고 이제 정상적인 전압을 여기 이제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는 이상 전압으로부터 솔로와 주변 기기보다는 주변압기 보호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철탑에서는요. 이제 뭐 전기 기기를 보호하는 건데요. 보통 154 변전소 같은 경우, 154 변전소 같은 경우는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케이블 헤드 철탑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전을 받게 되면 154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에 그 피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있는 기기가 우리가 저겁니다. 그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1차 피레기의 1차 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변압기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154 변압기 같은 게 가격이 용량에 따라서 몇십억씩 가는 것들도 있어요. 345의 330MV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샀을 적에는 이제 돈값이나 이제 규소값이 코어값이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 적에는 그래도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살려면 52억, 작년까지만 사도 한 52억 정도면 샀는데 지금은 거의 뭐 60억 이상 줘야 될 거예요. 60억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거를 낙뢰 하나 맞춰서 만약에 파손시킨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변압기 망가지면은 그냥 블랙 아웃입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은 낙뢰로부터. 그래서 피레기는 뭐 여러 개 설치해도 좋아요. 이제 절연 협조를 잘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SL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까 여기 있는 사진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가공전선이 ACSL이 이렇게 와서 현수애자를 통해서 다시 각도를 줘가지고 90도로 내려오죠. 다시. 그래서 이 현수애자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서도 또 현수애자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현수애자는 이제
철탑으로부터 이제 우리 활선돼 있는 ACASR과의 절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자들은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선이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피레기가 먼저 들어가죠. 피레기 뒷단에 있으면은 전기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피레기 앞단에 그러니까 이니 케이블 헤드 앞단에 설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이제 피레기는 이제 접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 ACSR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니 케이블 헤드 부싱을 통해서 이제 케이블로 빠져서 이제 지중으로 해서 이제 수전 설비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 현수애자 얘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피레기예요, 피레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고 그 수량이 9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애자 연수에 따른 사용 전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력공학에 이제 이 문제가 곧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사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압을 다루는 기능사지만은 그래도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2.9kV는 애자 연수가 2에서 3개, 66kV는 지금 사용되진 않지만 일단은 4에서 6개가 사용이 되고 154 같은 경우는 9에서 11개, 그 다음에 345 같은 경우는 19에서 23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이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철탑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서 이게 154다, 345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자가 진짜 뭐 한 30개 넘게 막 달리는 것 같다, 좀 크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 7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서지 카운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피레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얘 쪽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돼서 서지 카운터를 통해서 이제 접지가 됩니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별로 3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낙뢰가 몇 번 맞았는지는 여기 안에 유리창에 보면은 카운터가 있어요. 숫자가 한 번 맞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몇 번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철탑의 종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형상에 의한 분류가 있고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얘는 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에 의한 분류로는 사각 철탑, 그 다음 방형 철탑, 우두형 철탑, 분형 철탑, 회전형 철탑이 있고요.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로는 직선형, A형 철탑이라고도 하고요. 수평각도가 3도 이하. 이거 3도 이하인 것은 하면 A형 철탑 또는 직선형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3도, 수평각도가 3도가 넘는 것은 각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혹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도 쓰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실무를 공부하더라도 자격증과 연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장형, 특수형 철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피레기,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주변 악기, 주변 기기를 보호한다 라는 거를 좀, 이상 전압이 내습할 적에 신속히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막 기사 공부할 적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능사는 요 정도.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 그러면은 피렉입니다. 그 다음에 철탑에 사용되는 애자 이렇게 물어보면 현수애자인 거예요. 이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가공지선의 역할은 뭐냐? 직경리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다 시험이랑도 연결되지만 우리 실무랑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CH 철탑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거에 대한 설명 자료예요.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